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일터로 돌아온 노인들, 노후는 왜 다시 노동을 부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늘 기대가 따라옵니다. 늦잠을 자고 여행을 가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면서 사는 느긋한 노후 말이죠. 젊을 때처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살. 우리는 은퇴를 그렇게 상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 지옥철도 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하루가 길고 일주일이 길고 한 달이 유난히 더디게 흘러가요.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사회에서 나를 부르는 이름도 사라집니다. 부장님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르신이 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죠. 그래서 요즘 은퇴는 끝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든 의미를 찾기 위해서든 아니면 단순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든 말이죠. 노후는 왜 다시 노동을 부르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은퇴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0세 전후의 직장을 떠나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최소 2030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이 시간을 버티기는 쉽지 않죠. 퇴직금과 개인연금이 있다고 해도 의료비, 주거비, 자녀 지원까지 고려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노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은퇴 후 다시 일하는 노인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 일은 단순한 소득 수단을 넘어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이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리듬이 사라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은퇴 이후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평생을 일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모든 관계와 역할이 끊어집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 이야기만 하지 은퇴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이라는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끼기 위해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70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동네 편의점에서 새벽 근무를 하는 박모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있었어요. 처음엔 쉬는 게 좋았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고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돈이 절실해서라기보다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님들과 안부를 나누고 동네 소식을 듣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됐다고 해요. 두 번째는 경비원으로 일하는 은퇴교사입니다. 김모 씨는 중학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학생들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니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해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규칙적인 생활과 사람 만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파트 경비 일은 육체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아이들 등교 모습을 보는 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사회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강단의 성기술자입니다. 한때 용접 기술자로 일했던 이모 씨는 은퇴 후 지역복지관에서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본인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줬다고 해요. 돈보다 자존감이 다시 생긴 게 가장 크다는 말처럼 일은 그에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노후에 다시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 역할, 자존감,
삶의 리듬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너무 늦게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퇴 후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일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나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게 더 현실적인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일 뿐이죠. 중요한 건 그 이유를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다시 일터로 향하는 노인들의 발걸음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으려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더 건강하고 존엄하게 만들 책임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노후에도 일하는 게 정말 좋은 걸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은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절한 수준의 노동은 노년기 삶의 질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먼저 뇌 건강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치매죠. 그런데 미국 하버드대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인지적 자극이 있는 활동을 지속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자극이 꼭 공부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일 자체가 뇌를 계속 쓰게 만드는 자극이에요. 다시 말해 일은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늙지 않게 붙잡아두는 장치인 셈이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거운 육체 노동은 노년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신체 활동이 포함된 일, 예를 들어 경비 안내, 환경 정비, 돌봄 보조 같은 일은 오히려 근력 유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세계보건기구 WHO도 노년기 건강을 위해 완전한 휴식보다는 일상 속 활동 유지를 권장합니다. 집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정해진 동선을 오가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 건강입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노인 비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사회적 역할 상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상실 이론 로스 시리로 설명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필요로 합니다. 직업은 그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였죠. 은퇴와 동시에 이 정체성이 사라지면 공허감과 무력감이 찾아오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규칙적인 활동과 사회적 교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기분을 지탱해주는 호르몬이 꾸준히 나오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했더니 우울감이 줄었다는 노인들의 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뇌화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변화입니다. 사회 전체로 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노인을 단순히 부양의 대상으로만 보면 사회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험과 숙련을 가진 노년 인구가 적절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줄고 사회적 자산은 늘어납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 중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인 빈곤율과 의료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노후의 노동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하고 생존형 노동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노동이어야 합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은 쉬어야 한다는 말로 모든 노동 가능성까지 닫아버리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일하고 싶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사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야 합니다. 노후에 다시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고 연결되고 싶고 쓸모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도 통계도 현실도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택이 더 이상 개인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설계한 삶의 한 단계가 되도록 만드는 일일 겁니다.